텃밭 농부님들에게 꼭 필요한 텃밭 김장 배추 80일간 재배 과정. 30여 년간 한국 춘란과 화초들을 키우고 200여 평의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8월 27일 김장배추 모종을 심고 11월 김장철 수확할 때까지 텃밭 만들기부터 모종 심고 물주기, 웃거름 주기 그리고 병충해 방제와 붕소 칼슘 비료 만들어주기, 묶어주기 등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영상이에요. 텃밭 농부님들 내년 김장배추 재배에 도움을 드리려고 올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김장배추 밥 만들기. 김장배추 심기 2주 전 퇴비를 뿌리고 밭을 갈아 놓았습니다. 모종 심기 이틀 전에 붕소칼슘이 들어있는 오종복합 비료를 뿌리고 비닐 피복을 합니다. 멀칭용 비닐은 김장배추 전용 백색 유공 필름이 있는데 따로 구입하지 못하여서 무공백색 비닐을 사용하였습니다. 배추 모종을 심기 전에 트레이에 작물 보호제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모종판에 뿌려주고 심으면 모종을 심고 따로 작물 보호제를 뿌리지 않아도 일주일 이상 벌레가 오지 않습니다. 8월 28일 심는 적기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모종을 심었습니다. 김작물 배추는 처서가 지나면 심는데요. 배추는 서늘한 기온을 좋아하므로 일찍 심으면 고온에 생육장애가 오고 비가 오고 물 빠짐이 잘 안되면 무름병 등에 잘 걸립니다. 포기가 중간 크기인 중생종은 김장 예정일로부터 70일 전에 심으세요. 9월 1일 심은 지 4일째인데 활착이 잘 되어 자라고 심기 전에 모판에 작물 보호제를 관주해서 벼룩이 벌레 등 해충의 피해도 없어요. 9월 4일 심은 지 일주일째인데 충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위치와 시큰으로 보아 파밤나방이나 배추존벌레, 애벌레로 보이네요. 비가 자주 와서 작물 보호제 성분이 빨리 씻겨 내려간 것 같습니다. 파밤나방 등 나방류 애벌레와 벼룩이벌레 방제약을 뿌려줍니다. 진딧물 방제약은 아직 하지 마세요. 장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배추가 결구 시작될 무렵까지는 진딧물이 발생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9월 6일 이상고온으로 날씨가 더워서 관수를 해줍니다. 배추는 물과 햇빛이 키워요. 항상 건조하지 않게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9월 7일 1차 웃거름을 해줍니다. 보통 2주 정도부터 해주는데 우리 아저씨는 밑거름을 적게 넣어서 복합비료를 조금씩 줍니다. 1차 웃거름은 10일에서 14일 정도 해주시고 그 뒤부터는 10일 간격으로 요소비료를 주는데요. 없으면 복합비료를 주세요. 비료를 주는 위치는 잎끝 아래 땅속에 묻어주시면 됩니다. 9월 10일 무농약과 자가제조 천연살충제로 재배 실험하던 곳에서 사용하고 남은 천연살충제와 자달모일, 자달유황을 살포해 주었습니다. 9월 15일 가을 장마로 폭우가 내리더니 텃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텃밭은 금년에 처음 하는 곳인데 물 빠짐이 좋을 줄 알았는데 배수로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물이 잘 안 빠지네요. 아직까지는 잘 자라는데 밭이 계속 과습하면 더운 날씨에 무름병이 올 수 있습니다. 9월 18일 무름병이 와버렸네요. 무름병이 오면 배추밭을 거의 초토화시키는 병인데요. 우리 아저씨는 어쩌다가 우연한 방법으로 무름병을 완전히 잡았어요. 우선 응급조치로 김장배추 두둑에 비닐 멀칭을 걷어내서 최대한 빨리 흙이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춘란을 기르면서 락스와 에탄올로 살균과 소독을 한 경험이 있어 락스와 에탄올을 희석하여 땅에 스며들도록 흠뻑 뿌려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염화칼슘과 붕산을 희석하여 붕산칼슘 비료를 만들어 옆면 살포해 주었는데요. 붕소칼슘 비료는 모종 심고 30일쯤 되어 배추가 결구될 때부터 10일 간격으로 뿌려주는데 지금은 배추의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뿌려주는 거라고 하네요. 9월 25일 6일 만에 와서 보니 무름병이 더 안 퍼지고 배추들이 싱싱해졌어요. 배추들이 다 무름병에 죽었을 것이라고 하며 금년에는 배추를 사다가 김장을 해야겠다고 했다는데 잘 자라고 있네요. 10월 3일 김장배추 모종을 심고 33일째입니다. 결구가 많이 되었네요. 배추는 모종 심고 30일 정도 되면 결구가 시작되는데 이때 몇 가지 꼭 해줘야 할 것이 있어요. 결구가 시작되면 생육전 기간 중 가장 많이 물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밭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줘야 하고요. 이때부터 봉소칼슘 비료를 옆면 시비해 주세요.
결구 시기에 붕소와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잎끝이 타는 팁번 증상과 배추 속이 안 차고 짓무르는 꿀통 배추가 돼버립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칼슘은 이동이 잘 안 되는 원소이니까 붕소를 혼합해서 뿌려주시고 세 번째로 작물 보호제를 꼭 한번 해주세요. 배추가 결구되면서 진딧물도 발생하고 파밤나방 등 애벌레들이 결구되는 배추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약을 쳐도 방제가 잘 안 되니까 이때 작물 보호제로 한번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10월 3일 결구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가을 장마에 물음병이 왔었으나 잘 방제되어 기온이 서늘해지니까 황금배추와 자색배추 그리고 황금배추 변이종 배추가 아주 건강하게 결구되고 있습니다. 10월 6일 자가제조 붕소칼슘 비료를 옆면 살포해줍니다. 칼슘은 식물체 조직 내에서 이동이 잘 안되는 원소로 농진청 연구에 따르면 옆면 시비할 경우 4일 정도 경과하여 50%가 흡수되므로 김장무와 배추에는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살포해주세요. 모종 심고 30일 정도 되어 결구가 시작될 때부터 수확 20일 전인 50일경까지 3번 정도 옆면 시비해주시면 되겠네요. 10월 13일 기온이 좀 서늘해져 김장용 황금배추와 자색배추 그리고 황금배추 변이종 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10월 16일 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배추 생육기간 중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하는 시기이므로 관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배추 잎따기를 해요. 잎따기는 좁은 텃밭에 배추를 적게 심고 쌈 싸먹으려고 뽑아버리면 김장철에는 몇 개 안 남게 되므로 상추처럼 한두 포기의 잎을 따서 쌈 싸먹는 것입니다. 10월 19일 모종 심고 53일째인데 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온이 서늘해지니까 자라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커갑니다. 10월 25일 한쪽 줄에 배추를 묶어놓고 묶어주기 한 것과 안 한 것의 성장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실험을 시작합니다. 10월 27일 60일째. 60일 정도 되면 관수를 줄여야 맛있는 배추가 되는데 너무 가물어서 배추와 무잎들이 축축 처지니까 계속 관수를 해줍니다. 10월 30일. 결구가 많이 이루어졌네요. 80% 정도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김장배추는 속이 너무 단단하게 꽉 차는 것보다는 90% 정도 결구되었을 때가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또 훨씬 더 컸죠. 11월 11일 75일째. 배추 포기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종 심고 30일경 진딧물과 파밤나방 등 나방류 애벌레 방제약을 한 번 하였는데 아직까지 벌레가 없네요. 날씨가 서늘해지면 해충들도 활동을 안 합니다. 11월 22일 86일째에 김장을 하려고 수확합니다. 배추가 덜 커서 이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장 날짜를 맞추다 보니 이제 하게 되었네요. 배추 묶어준 것과 안 묶어준 것의 결구된 상태 차이는 없는데요. 너무 늦게 묶어줘서 실험한 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김장배추 쉽게 간하는 방법인데요. 마트나 다이소에서 김장봉투를 사서 거기에 간을 하고 윗부분을 묶어놓고 비닐을 뒤집어주면서 하세요. 편리하고 골고루 간이 잘 됩니다. 봉투가 너무 크면 안 돼요. 5포기짜리 정도 작은 용량으로 해야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속이 그런 모양이야. 아니 그 전. 그럼 그거.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어요? 쑥 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구가 더 크네요. 포기가. 이쪽 하나 있던 이것도 그때보다 또 훨씬 더 컸죠. 엄청 큽니다. 배추 포기가 너무 커가지고 또 우리 천사님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 배추 포기를 너무 크게 키우면 싫어하는데. 맞아. 이거
박불장군처럼 하나 있던 것은 아주 그냥 다른 배추 3배 정도가 됩니다. 크기가. 제가 저렇게 3개면 크네. 이렇게 한 50cm 정도 띄어서 키운 것들은